먼저 제물포구 출범 배경입니다. 인천시는 1995년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 2군 8구 체제가 확립된 이후 지난 30년간 폭발적 인구 증가 등 변화된 도시 환경 및 여건에 대응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동부와 중부는 원도시 발전과 생활권을 반영하여 제물포구와 영동으로 통합 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원도시 재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두 손을 맞잡고 개편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인천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2개월 후인 2022년 8월 31일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23년 상반기에는 중부, 동부, 서부 주민들에 대한 설명 및 여론조사를 거쳤고 의회에서도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 제물포구 신설을 포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거부됨으로써 제물포구 출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4월에 출범 준비 TF팀을 가동하였고 6월에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제물포구 출범 전담부서인 구출범 준비과를 신설하고 인천시 중구와 함께 분야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출범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 총 66명의 주민소통단을 출범하여 10월 첫 전체를 개최하였고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등에 대하여 토론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성공적인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파트너인 중구와 함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출범 준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중구와 함께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변화되는 기본 현황에 살펴보겠습니다. 제물포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인구는 동부 약 58,000명, 중부 내륙 약 42,000명에서 인구 10만 명대의 제물포구 시대가 열리며 면적은 7제곱킬로미터에서 22제곱킬로미터로 동부 기준으로 약 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행정동은 동부 11개동, 중부 7개동을 합쳐 통폐합 없이 그대로 18개동이 운영됩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제물포구 재정현황 추계한 결과 자체 수입은 437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세출 예산은 3,422억 원에서 5,422억 원으로 증가하며 재정 자립도는 12.8%에서 20.7%로 대폭 높아지고 재정 자립도는 40.4%에서 42.9%로 미세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시대를 향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천역 민자역선 철거와 함께 동인천역 1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제물포구 시대의 핵심 앵커 사업으로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지구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국선포구 외립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안 친수 네트워크를 추진 중에 있고 내양 인팔구도를 시작으로 친수 문화공간 개발을 위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도심 재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될 인천 순환 3호선 건설을 위해 철도망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순환 3호선은 지난 12월 인천시에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제1순위로 우선 선정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 송도에서 제물포구의 중심부인 동인천역, 송림 5거리를 거쳐 건당까지 연결되어 그동안 주민들께서 고대하시던 인천 순환 3호선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재물보고에 반드시 필요한 협동노선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 중 조직 설계는 인사 운영입니다. 작년 9월부터 재물보고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설계하기 위해 용역이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올 6월경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치법규는 중도구 모두 합하면 약 1000여 개 정도인데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 작업을 시작하였고 올 연말까지 580여 개의 통합안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각종 수탁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중도구가 합의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생단체, 보훈단체, 체육회 등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조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고 곧 가이드라인 마련일 예정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즉시 단체별 설명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9월 재물보고 출범 후 12추가 확보를 위해 조정경부 교부율 향상을 건의하였고 시에서도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범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비와 시를 지원받기 위해 대상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도부의 각종 예산과 지방세 수입 등을 분석하여 재물보고 출범 이후 재정 운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분야입니다. 재물보고 임시청사는 기존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서와 각종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기 위해 중구와 협의를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물보고 출범 시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12억을 확보하였고 가능한 기초 작업부터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중 추진할 주요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재물보고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수탁기관 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사회단체별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구와 함께 새로운 재물보고 시대에 CI, 캐릭터 등 상징물 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중동구 상징물을 알아보겠습니다. CI는 화면과 같습니다. 캐릭터는 동구는 동이고 중구는 월리입니다. 그럼 꽃은 무엇일까요? 동구는 철쭉이고 중구 역시 철쭉입니다. 나무는 동구가 소나무이고 중구가 해송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는 동구가 갈매기인데요. 중구는 어떻게 될까요? 갈매기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양구를 상징하는 꽃, 나무, 새가 사실상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양구를 상징하는 꽃, 나무, 새가 사실상 같습니다. 중구와 동구와 동일한 역사와 문화, 생활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상징물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하반기쯤 중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정 분야 설명드리면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국비와 시기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예정이며 재물보고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구간 기금 및 지방세에 대한 승계 원칙을 합의하여 재물보고 재정 운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분야에서는 중동구의 공공시설 재배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정보와 전략의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과 지켜진 CCTV 관제센터 증설을 위해 CCTV 시설 현황조사 등을 준비하고 중도구 안내 표지판 등을 재물보고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작년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소통단 등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 3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포 청사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많이 하십니다. 우선 재물포가 출범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동부청사와 중부청사를 활용한 임시청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신청사 관련에 대해서는 재물포구 출범 이후에 기존 청사들에 대한 활용방, 그리고 사실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물포구 출범 이후에 청사 건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배달이다, 또 인천여고 부지다, 또 북광장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현재 향후 재물포구 출범 이후 부지 선정을 할 때 하나의 후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민수 증가에 따라 복지 혜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구와 함께 재물포구 출범으로 인하여 분리 배제 원칙에 따라서 주민분들의 기존 복지 혜택이 상실되거나 없었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 추가로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물포구 출범 이후에 또 동부와 중구 내륙군이 모두 함께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 사회단체 통합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민간 사회단체 통합 원칙은 기본적으로 단체를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단체 간 합의가 우선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중구와 올 1월에 단체 통합에 대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여 각 단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 통합단체가 재물포구와 함께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단체별 자율적인 합의안의 마련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주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장수진 의원님 모셔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장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주민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석동 일통장입니다. 미래 재물포구 출범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김창진 동부청장님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7월 재물포구가 출범함에 따라서 행정동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설명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물포구 출범 시에는 통합 없이 동구 11개동, 중구 7개동 총 18개동으로 그대로 출범합니다. 사실 저희 재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현재 중구도 그렇고 저희도 특히 중구도 그렇고 영종구와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서적으로도 많이 아쉬워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먼저 재물포구를 먼저 출범시키고 나서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소요 예산, 동 하나 신축하는 데 12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에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도 예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물포고 출범 이후에 먼저 재물포고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킨 후에 동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동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우선은 큰 매매회를 가져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송년 1, 2동인데요. 그 기존에 그 진행하던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은 구통합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물포고 출범 과정에서요, 그 중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주민들과 사전에 하던 사업에 대한 신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출범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물포고 출범 기본 계획에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는 분이 많네요. 가브리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림일동 통우회를 맡고 있는 통우회장 나은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 또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실 빌겠습니다. 네, 재물포고로 통합된 이후에 동구에서만 추진되었던 청소년 바우처,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임플란트 지원 등의 주민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정책들이 존속된다면 두 통합에 따른 인구 증가로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될 텐데 그에 따른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출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배제 원칙이라는 게 출범 과정에서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줄이거나 또 없었던 거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주민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특히 동부에는 있고 또 중부에는 없는 것, 반대로 중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에는 없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주민분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저희가 출범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주민 혜택이 수준이 이렇도록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은 사실 인천시가 이제 주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에서는 주민분들에게 어떤 주민분들에게 납부하시는 세금이나 세금으로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야,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천시에 조정요금 교부율을 향상 등이라든지 저희가 요청을 해놨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 해주실 걸로 믿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합평동 주민, 정수이라는 평동 주민입니다. 동구와 중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동구는 지금도 어르신 일자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재물포고로 되면은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더 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에 주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환경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런 노인 일자리는 각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되더라도 동을 통폐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추가로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성림이동 주민 김기현입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중동부 내부이 통합이 되면 관리해야 시설 유무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력 분산과 지금과 같은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 궁금하고요. 지금 시설 관리 공단이 우리 동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이제 있으면 같이 이걸 잘 관리하게 될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이번 재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사실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중구에 지어져 있는 없고 그게 영종구로 가느냐 아니면 또 저희 구로 오느냐 사실 주민들과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현재 저희는 그 재물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재물포구를 승계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종구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디가 승계해야 할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승계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중부와 인천시가 객관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승계구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각 재물포구나 저희가 다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쉽게도 한 개구만 승계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어쨌든 승계구 어느 함부로 승계구가 결정되더라도 승고가 찾도록 서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두 분이면. 안녕하세요. 성님 사무동입니다. 재물포구 출범 주민 소통단이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 소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재물포구 출범 시 주요 정책 결정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재물포구 주민 소통단은 작년 8월에 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총 66명이 지원해서 저희가 전원 소통단으로 저희가 선발했고요. 주민소통단은 이름 그대로 주민들과의 재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주민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보지 못하는 기대하는 부분 또 우려하는 부분을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또 홍보사항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면서 저희 함께 재물포구 출범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우려를 전달받고 그걸 또 저희가 반영해서 출범 과정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재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재물포구 소통단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또 자주 운영해서 자주 주민분들의 고견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또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재물포구를 출범 과정 함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성북유동 통화회장 김영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물포구 출범일에 주민들 행정 업무를 보는데 차질은 없으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인천시를 비롯해서 중부, 동부, 서부 공무원들, 주민분들과 함께 출범 준비를 하는데요. 다른 걸 다 잘 하더라도 7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주민분께서 구청에 와서 또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떼는데 재물포고 송림도 몇 번째 이렇게 명확히 찍혀 있는 서류가 잘 발급되어야만이 준비한 저희 공무원들도 보람이 있고 그럴 텐데 사실 다 잘하더라도 그걸 못하면 저희들이 사실 빛이 발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게 전례 없는 복합적인 행정처리 개편을 위해서 중앙 시스템 그리고 자체 시스템 등 좀 사례 개혁을 해요. 그걸 갖다가 일시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전환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출범 당일 혼란이 없을 거라 사실 솔직히 단정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인천시에서 이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잘 협조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사전에 모의 실험도 하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사람 있으십니까? 충분히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더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궁금한 사항은 저희 재물포구 출범 준비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거든요.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재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내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